이 도형의 이동에 해당하는 게 여기 봐. 내용이잖아.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회전 이동, 확대 축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건 딱 요 두 가지 정도만 배웁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회전 이동은 나중에 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요. 확대 축소는 이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가지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우리는 다 하는 건데, 평행 이동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건 X축,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세요예요. 얘는 점의 이동과 식의 이동이 서로 다릅니다. X, Y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으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Y-Y 좌표, 기울기란다. F의 X-X 좌표.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이동해요. 자, 만약에 도형의 방정식처럼 쓰였어요.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세요.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 요렇게 써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봐야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이유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점에서 봐봐. 지금 여기 있는 X, Y는 이 함수 위에 점이에요.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지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이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너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이 X, Y는 fx를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럼 얘 대신에 어떻게 쓰느냐?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고요.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N입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식, 이 Y 대신에 Y 프라임 N을 써주시는 거고요. F에 X 대신에 X 프라임 M을 쓰는 겁니다.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쓴 이유는 여기는 XY랑 구별 짓기 위해서 프라임을 쓴 거니까 지워주시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식에서 반대가 된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기억하자 이거예요. 평행 이동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평행 이동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직선, 2차 함수 배운 것 중에만 하는 거야? 원이야. 그럼 직선은 그냥 평행 이동하시면 되는데 2차 함수는 누구만 움직이면 돼? 꼭지점만 움직이면 돼. 응? 그리고 원은 누구만 움직이면 돼? 원의 중심만 움직이면 되죠. 굳이 식 자체를 다 일일이 막 전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좀 볼 거예요, 평행 이동은. 자, X, Y가 X 플러스 Y 빼기 B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간 거라고요. 그럼 점의 이동은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X축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됐고요. 3에서 빼기 B만큼 간 요게 값이 A, 2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이 1이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자, 5, 마이너스 1을 3, 4로 움직였대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 플러스 4가 됐으니까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점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은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5만큼 갔으니까 2가 됐겠죠. 이렇게 움직여요 라고 하면 된다고. 자, 마이너스 3,4를 점 마이너스 1,1로 움직인대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끝에다 쓸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었냐면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럼 직선을 평이동하래요. 저 직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 대신에 뭐라고 쓴다? x 빼기 2 빼기 y 대신에 y 플러스 3 더하기 2는 0 이렇게 써서 a값, b의 값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봐봐.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너 평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평이 이동하면 뭐가 안 바뀌어? 기울기 안 바뀌겠지. 그럼 3x 빼기 1? 여기 3x 빼기 1 나와야지 뭐. a값 그대로 3 아니겠어? 이 절편만 바뀐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의 이동은 당연히 직선에서 기울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지나는 점이 바뀌는 거지 기울기가 바뀌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 포물선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이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럼 꼭지점만 찾자고요. 포물선은 꼭지점만 움직이는 겁니다. y는 2배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1,3이에요. 꼭지점이. x축으로 p만큼이니까 1 플러스 p,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이니까 3 플러스 p 플러스 2라고요. 이게 x축 위에 있다고요. 네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p의 값이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뭐야? 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 이거 지금 이건 점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예요. 자, 이 원의 중심 갑니다.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짜리였어요. 이 원이 된대요.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3 커져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b의 값 찾았고요. 그럼 a의 값은 어떻게 찾죠? 반지름 바뀌지 않습니다.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1 전체 제곱이 4하고 1 더해줬으니까 5 더해주고 빼기 a라고요. 이거의 값이 3이 되더라. a의 값이 2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대칭 이동. 얘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축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동은 다 설명했다고. 선생님이 그건 그 전에도 이미 보여줬어. 이 대칭 이동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요. 이 대칭 이동에는 크게 나눠서 선대칭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점대칭이라는 아이가 있다고요. 얘네 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선대칭은 접었다 피는 거야. 접었다 핀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접으면 겹치는 거야. 점대칭은 그럼 뭐냐? 180도 회전하면 겹치는 거야. 이건 접는 거야. 얘는 180도 회전하는 거야. 회전해서 겹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대칭이라는 건 어떤 선에 관해 대칭이에요? 그 선을 통해 접으세요. 접었다 피세요. 접었다 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알아요. 여기 일반적인 경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점을 이 선에 관해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접었다 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수직 2등분이라고. 선 대칭이야? 좌표를 찾고 싶으면 수직 2등분을 찾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이 수직 2등분이에요 라고 쓰는 거라고.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관해 대칭 이동하세요. 접었다 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수직 2등분이 등장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은 수직과 2등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중점이 이 직선 위를 지나요.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다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어. 점대칭. 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라고 하는 순간 쟤를 기준으로 180도를 돌린다고. 180도를 돌린다는 거 생각해봐 얘들아. 저 시계 바늘이 여기 있어요. 시계 초점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얘를 180도 돌리면 이렇게 가겠지. 180도 돌린다는 얘기는 이 점을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나면 이 점, 이 점, 이 점이 다 어디에 있어? 일직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러니 너를 이 점에 관해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점으로 움직일 거야. 아, 너네 둘의 중점이 너야.
중점이 너야 라는 걸 이동하는 거라고요. 이게 점대칭의 기본 원리야. 선대칭과 점대칭의 기본 원리를 알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단 얘기야. 됐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선대칭과 점대칭 몇 개를 써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빠르게 끝날 거예요. 자, 점이 있고요. 함수가 있고요. 도형의 방정식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하래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래요.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고 얘들아. X축을 기준으로 접었어. 이렇게 돼 있는 선 여기 있던 점을 X축으로 접었어. X 좌표가 바뀔 일이 없지. 누구의 좌표만 바뀌고 있어? Y의 좌표만 바뀌고 있다고. 어떻게 바뀌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하세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어떤 함수를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쓰면 예쁜 함수가 아니잖아. Y는 꼴로 써야지 함수를. 그래서 요렇게 넘겨서 쓴 것 뿐이에요. 예쁘게 쓰기 위해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X축 대칭 이동해줘. Y의 부호만 바꿔. 이러면 끝난다고. 더 할 게 없어. 자, Y축 대칭 이동한다고요. Y축으로 접으라고요. Y축으로 접었어?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만 바뀌고 있네. 마이너스 X, Y. 그럼 Y는 F의 마이너스 X. 아! 이렇게 되면 Y축 대칭하란 얘기구나 라고 알아먹는 게 중요하다고. 어? 니네한테 설마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할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앞으로 보게 될 문제는 너랑 너랑의 관계가 뭐니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fx, y는 마이너스 fx. 너와 너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쓰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번에 원점입니다. 점 대칭이에요. 선 대칭이 아니고 원점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원점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중점이 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점이 원점이란 얘기는 이 두 점의 X좌표, Y좌표의 합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다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여진다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바뀌었어요. 식에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C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에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Y는 X축 대칭. 그 다음 나오는 게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동. 요렇게 5개는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X, Y를 바꾸란 얘기입니다. 자, 바꾸게 되는 이유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접는 겁니다. 그냥 예쁜 그래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었다고요. 이 점을 선생님이 A, B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Y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우리 못 그려, 얘들아. 그리는 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아니 그냥 그리는 건 단순하게 수직 2등분 요렇게 그리시면 되지만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직각 2등변 삼각형, 아니 직각이란다, 죄송합니다. 둘이 합동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난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 찍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으면 너랑 합동이 돼요.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가 B니까 이 길이가 B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니까 여기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여기 A. B, A.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뀐 그래프가 되더라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갑니다. 바꾸세요. X, Y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는 FY가 돼요. 그죠? X는 FY가 역함수야? 역함수가 아니야. 응? 얘는 역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뒤집어 깐 거지 함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얘는 F의
0, C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바꾸면서 부호까지 다 바꿔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y. 이건 f의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x는 c 이렇게 된다고요. 아이고,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습만 조금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f의 x, y는 c. 저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동하면 얘가 될까요?를 질문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x랑 y를 바꿨어요. 자, 누굴 먼저 이동할 건지는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y는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y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평행 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잘 봐. y가 y 빼기 3이 된 거야. 지금 얘 위치가 x좌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x좌표는 아니지. y라고 쓰여진 거잖아. 무슨 이동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들아. 이거 x축으로 3만큼 간 게 아니라고. y가 y 빼기 3이 된 거야. 얘 위치가 x좌표의 위치에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 자체로 y니까요.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x 대신 x 빼기 오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요.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걸 순서를 바꿔볼게. 선생님, 저는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축으로 3만큼. 봐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러 갈 겁니다. 그럼 x 대신에 x 빼기 3,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쓰는 거예요. 이제 x랑 y를 바꾸고 싶어. x랑 y만 바꾸는 거야. y는 x축 대칭을 하죠. 그럼 x랑 y랑만 바꾸는 거라고요. 이걸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야, 얘들아. x랑 y랑만 바꾸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달라져요. 이걸 평행 이동을 먼저 할 거냐, 대칭 이동을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의 순서들이 바뀜에 따라서 이 평행 이동이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y는 y 좌표인 거야. 그 위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y 좌표인 거야. 알겠니?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 어떤 선 대칭 관계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관계 입장에서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되게 예쁜 직선들에 대해서만 선대칭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x는 a축 대칭, x는 y는 b축 대칭. 요 두 가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보자고요. 여기에 x는 a라는 선이 있었어요. x는 a라는 선이 존재하고요. 여기 점이 x, y가 있었어요. 이 점을 x는 a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라는 순간 수직 이등분이잖아요. 수직 이등분. 누구의 좌표는 안 바뀌느냐? y의 좌표는 바뀔 리가 없어. x의 좌표만 바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이등분. 너와 너의 중점이 x좌표가 a가 돼야 돼. 따라서 2a 빼기 x, y가 됩니다. 이게 x는 a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봐봐. 어떤 직선 x는 a에 관해 대칭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y 좌표는 그대로고 x의 좌표가 이 모양이 됐어. 2a 빼기 x가. 2a 빼기 x가. 어? 그럼 여기를 지나는 어떤 도형이 있었어. 이걸 y는 그냥 함수가 있었어. fx라고 하자고. 이 식을 x는 a에 관해서 대칭 이동해 볼래? 라고 하는 순간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식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y는 그대로라고. y는 그대로.
x의 좌표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와 너는 x는 a축 대칭 관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돼? 이걸 읽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딘가에서 배우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냥 나올 거예요. 어디서? 수투에서부터. 선생님 그때까지 기억해야 되나요? 맞아요. 너와 너가 식이 쓰여져 있으면 너의 그래프를 x는 a축 대칭한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빠르게 알죠? x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세요. 그럼 그게 대칭축이에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세요. 그게 대칭축이야. 여기 봐봐.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이 둘이 같대. 이 둘이 같대? f의 2a 빼기 x와 fx가 똑같대. 이걸 살짝 바꿔볼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 볼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f의 a 더하기 x와 a 빼기 x 죄송합니다. a 빼기 x와 f의 a 더하기 x 이렇게 쓰여진 얘기야. 되게 예쁘게 쓰여있지. 어떻게 읽어야 돼? a에서 이만큼 뺀 함수값과 요만큼 뺀 함수값 이 둘의 함수값이 똑같아요가 된 거야. 이만큼 뺀 것도 똑같아요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칭축이란 뜻이잖아. 그럼 이 i의 뜻은 fx 자체가 y는 fx가 x는 a축 대칭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어디 나오겠어? 지금 우리가 당장 배운 것 중에 어떤 2차 함수가 존재한대요. 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2차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한대. 무슨 뜻이야? 대칭축이 x는 3이란 얘기야. 곧 꼭지점의 x좌표가 3인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2차 함수면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였겠네 라고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라고. 됐니? 돼?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어머나 x의 부호가 반대네. 그럼 대칭 관계에 있는 거네. 둘이 더해볼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대칭축이니까 너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x는 a축 대칭 이동하세요 란 뜻이고요. 만약에 내가 찾은 fx가 다음 식을 만족한대라고 나오면 대칭축이 a짜리 녀석이구나. a를 기준으로 좌우 접으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됐니? 이 중에 아주 예쁜 아이, 이름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중에 이름이 정해져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버렸어. 교육 과정에서 그 이름을 쓰지 않게 했어. 그게 뭐냐? y축 대칭 함수.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귀찮아가지고 여전히 그대로 쓸 거야. 우리가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데 교육 과정에서 이름만 뺀 거야.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는 뭘 만족하면 되냐면 y축, x는 0, 나 자신이 x는 0 대칭이어야 돼. x는 0 대칭이어야 돼. 그럼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한 거와 얼마만큼 뺀 값이 항상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 0 빼기 x와 f의 0 더하기 x 이 둘의 값이 같아요. 이러면 내가 찾는 저 그래프가 y축 대칭의 그래프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됐니?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 곳에서나 쓰여요. 그럼 이 대표적인 우함수의 그래프들이 뭐가 있느냐? x제곱, x의 4제곱, 짝수 차수들만 이루어져 있는 게 다 우함수예요. x제곱의 그래프 볼게요.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요.
x 4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6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4제곱, 6제곱, 8제곱 짝수 제곱들은 1을 집어넣은 결과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가 같고요. 2를 집어넣은 결과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 그래프예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라고 부르는 건 이걸 만족하면 되는데 그 함수들은 다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건 우함수 아니야. 여기 호수차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없어졌어. 넌 우함수야. 이렇게 읽는 거라고. 넌 y축 대칭 함수야. 이렇게 읽는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y는 b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별로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요 내용, 선생님이 이 과정을 보여드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축 대칭이야? x축 대칭, x는 a축 대칭이야? 이런 관계에 있다.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fx 자체가 x는 a축 대칭의 그래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y는 b 볼게요. y는 b, 별거 없는 y는 b 봅니다. y는 b축 대칭이에요. 그럼 그림만 그리자고요. 여기 y는 b가 있었어요. 여기 한 점 x, y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y는 b에 관해서 접어버리면 x 좌표는 바뀌지 않고 y 좌표의 평균이 b가 돼야 되니까 x, 2b y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됐니? 그럼 식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지나는 함수가 y는 fx야. 여기를 지나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식을 써보면 2b y는 fx. 그러니까 얘처럼 깔끔하게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쓰여진 함수가 없거든. 원래 이 함수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b야. 이게 y는 b축 대칭이라는 게 잘 보이겠어? 잘 안 보여.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지 보이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이야. 얘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디선가 어떤 문제집에선가 저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오지 않아요. 어떤 문제집에서도 다시 이걸 알려드리는 문제집이 없어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 해봤지만 이 단원만 따로 빼서 설명하는 단원이 없어. 왜냐? 여러분이 이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을 위해 남겨둡니다. 이거 읽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는 별로다. 얘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x축, y축보다는 조금 진화한 직선에 관한 대칭 이동을 봤고요. 이제 얘보다 조금 더 진화한 대칭 이동들이 있겠죠. 그냥 직선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이건 선생님도 무식하게 푸는 방법밖에 없다, 얘들아. 아까 얘기했죠?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인대요. 이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하는 순간 수직 n 2등분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주면 뭐 아까 걔처럼 공식화할 수가 없어. 이 점의 좌표를 m, n이라고 두고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중점을 이용한다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곧 뭐냐? 수직 2등분선 찾을 때랑 똑같이 시험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 2등분선에서 점의 대칭 이동은 얘로 푸는 거예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됐지? 그런데 이 중에 기울기가 일자리 녀석만 한번 보자고요. 기울기가 일자리 녀석. 참고야. 이거 못해도 돼. 기울기가 일자리 녀석 중에 제일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y는 x야, 얘들아.
이건 그냥 쌉 가능이잖아. 뭐 이렇게 여기 3,1이 있어. 어? 얘를 y는 x축에 관해 대칭 이동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래프를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 그런 일을 하질 않아. 그냥 1,3이라고 쓰지. 이런 그림조차 그리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해 보자고. 예를 들어볼게. 얘를 점 1,3을 y는 x 플러스 4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글씨가 왜 이래? 대칭 이동한 점을 찾으래. 응? 잘 봐봐. 이제부터 되게 재미난 일을 할 거야. 자, y는 x 플러스 4가 그냥 대충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자, 1,3이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니까 1,3은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이 점을 이 직선에 관해 대칭 이동하는 건 쉽지가 않다니까? 왜? 저 플러스 4 때문에 안 예뻐. 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평행 이동을 시켜. 평행 이동을. 평행 이동시켜서 얘처럼 만드는 거야. 자, 얘를 y는 x로 만들 거야, 얘들아. y는 x로. 자, 무슨 축으로 평행 이동할래? 그건 니네 마음이야. x축으로 갈래? y축으로 갈래? 이렇게 가는 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요 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x 대신에 x 빼기 4니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 자, 봐봐.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요.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4는 x 플러스 4라서 이렇게 돼서 사라져서 y는 x가 되는 사람이 있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x 대신에 x 빼기 4 집어넣어서 더하기 4에서 사라지는 i가 있다고. 그러니까 직선은 한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데 x축이냐 y축이냐 상관없이 이동이 다 가능하다고. 됐니? 자, 보기 편한 대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갔다고 칩시다. 밑으로 마이너스 4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 점이 1,-1로 움직여요. 같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자, 이제 이 점을 너에 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이 돼요. 돼? 이제 이걸 다시 봐봐.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원래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간 거 아니야. 그럼 너도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가야지. 마이너스 1,5가 됐다고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기울기가 1짜리는. 응? 제발 기울기 1짜리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문제 푸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 너네 둘의 기울기 찾으러 갑니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2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성립했고요. 너네들의 중점 볼까요? 0,4예요. 0,4 지나네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한 거 맞았어요. 나 틀리지 않았죠? 확인시켜 드렸어요. 직접 구하진 않았지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자? 하필이면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온다면 얘를 이용하자. 기울기가 2짜리면 이런 거 불편해. 편하지 않아. 기울기가 2짜리는 그것까지 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원래대로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거지만 하필이면 기울기가 1짜리 녀석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점을 맞춘 다음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점대칭은 계속 똑같아. 중점만 찾는 거야. 자, 점 A, B 대칭이라고 해보자고요. 여기 A, B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여기 X, Y 점이 있어요. A, B에 관해서 점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둘이 더한 게 2A, 둘이 더한 게 2B,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쓰여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너를 180도 회전 이동하는 거야. 가상의 선을 긋고 180도 회전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식은 어떻게 쓰느냐? 2B 빼기 Y F에 2A 빼기 X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X좌표, Y좌표가 모두 반대야 라고 하는 순간 점 대칭이 된 거예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반대야. 그럼 점 대칭이 된 거야. 얘네 둘이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거 읽기 어려워. 그래서 요거까지 읽으라고 얘기하진 않아. 나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점 A, B 대칭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 얘들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건 나중에서나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되지 지금 당장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fx가 점 A, B 대칭이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 선대칭만 잘 읽는 거야. 단 얘도 되게 예쁜 아이가 있어. 그 예쁜 아이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함수. 우리가 이걸 기함수라고 불러요. 이 원점 대칭 함수는 뭘 만족하면 되느냐?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글쎄 fx랑 부호가 바뀐 거래. 이걸 살짝 다시 써보면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x가 0이 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1의 값과 마이너스 1의 값이 부호가 반대야. 1과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야. x 좌표의 합이 0, y 좌표의 합도 0.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둘의 합이 0,0이야.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이 둘의 합이 0이야.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의 함수가 나온다고. 얘를 180도 돌리면 얘랑 똑같아져. 이란 뜻이야. 그걸 식으로 표시한 게 이런 표시입니다. 원점 대칭 함수.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홀수, 차수, 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세제곱, 5제곱, 1제곱, 7제곱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다 우리는 기함수, 또 다른 말로 원점 대칭 함수,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그게 원점 대칭 함수구나. f2랑 f-2가 부호가 다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이거에 대하여 f의 2가 3일 때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숫자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냥 조건에 쓰일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그냥 일명 그냥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 그러면 니네가 저건 기함수구나. 원점 대칭 함수구나 라고 읽어내셔야 돼요. 요게 대칭 함수들입니다. 선대칭, 점대칭. 그 대신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외우시면 되지만 우리가 대칭 관계에 있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우함수, 기함수까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어떤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을 만족한대. 우함수네. 짝수, 차수만 있어야 되네. a가 0이고 c가 0이다를 찾아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미지수 3개 중에 미지수 2개가 날아갑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그 하나로 얘를 찾는 문제들이야. 자, 요것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인데 여기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대요. 4차 함수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4제곱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이렇게 미지수가 4개씩이나 나올 거예요. 다음을 만족한대요. x는 이 대칭축을 갖고 있구나. 이건 대칭축이 2짜리인 4차 함수구나. 라고 해서 문제가 르륵 풀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풀어 대부분.